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FMC 효과가 있었는데 어제 딱 1시간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FMC 효과 딱 1시간, 그리고 오늘도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 최고치 경신하면서 치고 나갔던 것도 딱 1시간. 그러니까 보통 10시, 11시 때까지는 시장이 괜찮다가 그 시간 넘어가면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빠지는,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바뀌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점 대비 밀리는 폭도 한 20포인트에서 많은 날은 한 40포인트? 굉장히 좀 많이 눌리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좀 뒷심이 계속 없는, 뒷심이 없을 때 보면 매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매수가 기본적으로 좀 없다.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별로 좋지 않고 시장에서 투자들이 주식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리는 데는 그때그때마다 그날 무슨 핑곗거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 부동산 개발업체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에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한동안 좀 잠잠했던 중국발 부동산 기업 리스크가 또 제기가 되면서 또 좀 투자들이 몸을 사리는, 그렇다고 시장이 급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빵 터져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의식이 되는 그런 어떤 사안으로 또 이제 작용이 돼서 좀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재성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대단한 호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지출 법안이 합의가 되면 돈이 좀 풀리고 하면서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걸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많이 풀리면 물가 자극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옐런 장관의 이제 의견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쓸 돈, 그러니까 쓰는 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좀 없지는 않았는데 이 협상이 지금 난항 중이라 쉽지 않다 생각했다. 이쯤 사실 이맘때쯤 됐을 때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도주,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 대열에서 이탈했는지는 모르죠. 이탈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탄력이 이번 주에 지난주 또는 지지난주보다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다른 업종 뭔가가 세게 받아먹으면 되는데, 받아먹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세 종목 떨어지면 세 종목이 받아서 넘어가면 그래도 지수는 올라가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 종목이 빠지는데 하나 정도만 받아먹고 두 개는 빠져버리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는 게 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주도주들의 시세 이탈도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데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 코스피 자체는 순매수하긴 했지만 매도한 업종이 많았고, 기관들은 아예 순매도를 보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기본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는 업종이 많으면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이면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투자들이 조금 걱정을 했던 건 이제 카이사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개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홍다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이게 이전부터 자금난에 빠져 있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여기도 이제 또 자산 매각하고 이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홍콩 항생 지수가 이것 때문에 빠졌거든요. 지금 오늘 거래가 이제 정지가 돼서 이제 이게 등락이 표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도 중지가 된 데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부채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헝다 리스크로 이제 좀 그런 부분들로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헝다 계열사 중에 일부가 또 이번 주말에 그 채권 이자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중국발 부동산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도 있겠다. 요 점이 부각되는 게 또 시장에 은근히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는 제가 주봉을 띄웠는데, 사실 오늘 어지간히 빠지지 않으면 주간 단위로 플러스로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969.27로 끝났잖아요. 저게 2969.8이 하여튼 2970으로만 끝났어도 그래도 이제 오늘 주간으로는 플러스가 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락으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3주 연속 하락한 게 코스피가 잘 안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차트로 보셔도 우리 증시가 최근에 조정 보이는 것 같아도 3주짜리에서는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0.05%예요. 주간 단위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버려서 이제 2019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3주 연속해서 하락하는 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이제 크게 양봉 나왔던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그 주간으로 상승한 거는 요 3주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우리가 주를 지금 5번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을 빼고는 전부 다 주간 단위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봉상 60주선 달랑달랑 이제 걸쳐서 끝나긴 했는데 이거 다음 주에 플러스가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올려놓지 않으면은 좀 상황이 녹록지 않게 좀 되잖아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도 좀 찜찜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오늘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죠. 네, 연기금 쪽에서 많이 팔고 금융투자도 좀 매도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하긴 했지만 업종별 차이를 두다 보니까 뭐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한다 하더라도 저 정도 가지고는 시장을 좀 끌어주기는 좀 어려웠고 뭐 코스닥은 제법 매수했는데 이것도 업종이 좀 편중됐었거든요. 일부 게임주하고 2차 전지주 쪽으로.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역할을 그다지 하지는 그러니까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선물은 그나마 이제 매매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투기적 거래를 좀 줄이려고 하나 뭐 요런 거 정도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업종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들이 별로 안 샀어요. 어제도 매수했어도 삼성 SDI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별로 매매가 없었고 운수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쪽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서비스, 뭐 하이브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서비스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쪽에 매수가 들었고 기관은 뭐 거의 다 팔았죠. 예, 운수장비, 기계 이런 것들 들어왔는데 거의 다 파는 형태가 됐는데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기아, 하이닉스, NC소프트도 이거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이브 이런 거 매수 들어갔고 매도는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 포스코가 2위, 카카오가 4위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보시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매 상위에 웬만하면 ETF가 안 들어가요. 근데 뭐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를 거의 오늘은 일부 빼놓고는 거의 그냥 시장 지켜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수 상단에 저렇게 ETF가 여러 개가 포진하는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부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지켜봤다. 그러니까 오늘 뭐 외국인들 때문에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쉽게 시장을 매수하지 않고 있다. 요게 이제 좀 시장의 발목을 잡은 형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후에 이제 증시 포인트를 좀 보면 지금 채권하고 외환 시장은 안정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지금 외환 시장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폭등했거나 채권 금리가 급등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채권이 한동안 요란했고 외환 시장도 좀 불안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쪽은 그렇게 크게 불안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만 좀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저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채권하고 외환시장까지 다시 또 교란이 되거나 인데 이제 채권 금리가 막 급등락을 하고 외환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환율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 주식시장이 2,800이 문제가 아니라 뭐 그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채권 외환은 유지가 되고 그냥 주식만 이런다. 아, 그럼 다음 주에 만기 있어서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 좀 유난하게 밀렸거든요. 이게 이제 수급이 분산되느냐, 수급이 종료된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2차 전지주가 올라가서 좀 분산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뭐 다음 주도 봐야죠. 예, 다음 주 좀 봐서 분산 효과가 될지, 아니면 이제 쪽나서 끝나기만 하면 시장이 또 밀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강했던 그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철강, 화학,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거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 종목,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8일 중에서 7일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어제 아침에 ADR이 121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틀 이렇게 되면서 ADR이 90대로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빠져버려서 이 또 저 부담을 또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오히려 이제 어제 오늘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늘어나 버리면서 가격 부담을 또 없애버리는 그런 측면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상승 종목 수가 또 늘어나는 날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날이 이제 언제가 될 거냐.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제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터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실적도 좋은데 못 가네 뭐 했던 종목들이 쭉 살아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그때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이거 수급 좋은데 관찰하고 있다가 이런 종목들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좀 대응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강세해 보였잖아요. 이게 이제 과연 게임주의 대체가 되느냐, 아니면 공동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반짝으로 끝나느냐. 그러니까 요거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종목들별로 위메이드 빠지고 카카오 게임즈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갈렸잖아요. 2차 전지주들도 이제 지금 사실 엄밀하게 보면 에코프로비에 뭐 LNF 하여튼 이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개인들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관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는 종목이라, 이게 이제 대안주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공동으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반도체라든가 뭐 통신 장비, 바이오 이쪽에서도 일부 종목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수급구도 코스닥 쪽에서 요걸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주 들어서 보면 코스닥은 압도적으로 에코프로가 독주라서, 이게 주요 종목도 업종별로 한 종목씩 뽑아가지고 나열한 건데 다 빠졌잖아요. 위메이드 이번 주 10%나 빠졌고, SM도 빠지고, 유진테크도 빠지고, 하여튼 J콘텐트리도 빠지고, 그러니까 게임,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주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쪽만 독주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코스피 쪽을 보면 하이닉스가 플러스 나고, 기아가 플러스 나고, 카카오가 주간으로 올라갔고, 반면에 포스코, 하나금융, S오일, 대한항공 이런 종들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철강이라든가 뭐 지금 뭐 하나금융, 금융주, S오일 이런 거, 정유주 이런 것들은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목도가 있는 종목들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근데 지금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은 게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보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이번 주에 하이닉스하고 기아가 플러스가 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메인 재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 이슈도 좀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가 됐든 인플레이션이 됐든 이런 이슈 핑계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상승 피로감 때문에 뭐 많이 올라도 좀 부담이 되는 위치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에 하나의 어떤 업종 사이클이 좀 이게 끝나는 건지 이제 쉬는 건지는 저도 잘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경계감에서 지수가 좀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끝난 거냐, 아니면 이제 재차 바꿔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쉬었다 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외부 변수에다가 플러스 이런 어떤 수급 변수가 더해져서 시장이 조금 재미없는 그런 구도가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주포하고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예, 어정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천억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또 일주일에 3일 이상 상승하는 주도주가 나와서 쭉 하고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11만 원 돌파 못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이제 같이 합류시키지 못하고 있고, 기아차 올라가는데 모비스는 못 가고, 이게 단독 플레이만 나오고 있잖아요. 되게 좀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힘이, 하이닉스, 기아차는 2인자 종목이기 때문에 1, 2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시도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좀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이제 주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또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